중국의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경제 위기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 국가 안보를 젖먹는 행위다, 이렇게 취급해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이 경제 위기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을 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스리겠다고 하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만중앙통신 등 중화권 매체들은 16일 중국 공산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경제회의에서 중국 경제 위기설에 적극 대응하는 긍정 여론전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서구에서 유포되는 중국 경제 위기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지전으로 규정을 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한편, 내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입단 속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현재 경제 영역은 날이 갈수록 강대국 경제의 중요한 전장이 되고 있고, 외부 환경의 복잡함, 그리고 준엄함,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경제의 회복 호전을 더욱 추동하려면 내부적 어려움도 극복해야 하지만 몇몇 예부적 도전에도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입니다. 국가안전부는 이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각종 캐캐묵은 논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질은 별별 허위서사로 중국 쇠퇴의 담론을 만들어서 인지적 함정에 빠뜨리려는 헛된 시도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그 경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과 부정을 가해서 중국의 전략적 포위와 탄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등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는 일이 중국 체제를 흔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외부 세력의 인지전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은 규정한 셈입니다. 국가안전부는 더불어서 불선한 마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은 3년간의 코로나19 유행, 그리고 국제적인 지정학적 충돌이 가져다준 글로벌 경제 충격, 악영향을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서방의 지속적인 대중국 디커플링, 억제, 탄압이 만든 강대한 장애물을 등한시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반하장의 방식으로 우리가 안보가 발전을 대체했다, 외국 자본을 배척한다, 민영기업을 탄압한다 등의 거짓 서사를 악의적으로 날조해서 중국 위협이라는 낡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과 수호라는 임무와 사명을 흔들림없이 이행하면서 경제 영역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전략적인 사고로 경제안보를 지키는 종합적인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 그러면서 경제안보 영역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단호히 타격,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이미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국가안전부가 말했던 내용들 사실 다 거짓이죠.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장기적 성장 둔화 가능성, 그리고 지방정부,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반영해서 중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국 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동산 투자 부문 공동 책임자인 마틴 시아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 경제 위기론이 중국 내 저명 학자들 사이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일에는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류지펑이 중국 자본시장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주식 투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중국 정법대 자본금융연구원장 겸 국가사회과학 펀드의 수석 전문가이며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증권법, 선물거래법 등 중국 자본시장 관련법 초안 마련에도 참여를 했고 270여 개 기업의 주식 재상장과 투자 방안을 설계해서
중국 최고 금융 전문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펑 교수는 지난 5일 SNS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서 당국은 증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금융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해야지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중앙통신사는 9일 중국 당국이 류지펑 교수의 글이 널리 전파될 것을 우려해서 더윙과 웨이보 등 중국의 SNS 플랫폼들은 최근 류지펑 계정의 게시와 팔로우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류지펑의 SNS 계정 차단은 그가 최근 잇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외에서도 중국 경제 비관론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12월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세를 보이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수치를 꽤 맞추기 위한 억지 투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동산 투자 등을 제한다면 중국의 올해 실제적인 성장률은 0에서 2.5%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월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솔직하게 중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학자는 중국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 경제 규모의 70% 이상에서 67%까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중국 경제가 40% 이상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학자도 부동산 침체가 아직 본격적인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경제 성장을 방치하면 사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월저널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관리들은 그저 중국 경제가 예상대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현실에서 계속 부정당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 경제 위기론이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되면 그래 안 해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중국 인민들에게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또 중국 공산당 타도를 외치는 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이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최근의 대응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중국 당국의 관영 매체들은 서방 언론에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이를 사실무근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에서 경제선정과 여론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을 노래불러야 한다. 이 방침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 경제 위기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광명론을 외치라고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발간되는 연합조보는 중국 최대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가 이용자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조보에 의하면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금융 분야 웨이보 이용자들이 웨이보 측으로부터 경제 관련 게시물을 적게 게시해달라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계정이 폐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지펑 교수의 계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경제 위기 소문을 강압적으로 덮는다고 해서 이 경제 위기라는 원인이 결코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도 하나 둘씩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고 중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실제로 본토로 향하던 이 외국인의 주식 거래 자금, 그러니까 북향 자금은 12월 들어서만 251억 위안, 한 4조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GDP를 웃도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중국 경제를 대혼란으로 이끌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5월과 9월에는 각각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 그러니까 LGFV 디폴트를 우려로 해서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또 AA-에서 A+로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가 갑자기 또다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10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빚, 그러니까 부여부채 1조 435억 위안, 한 191조 원의 특수 제2융자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로 흡수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세였는데 부의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부채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한 탓입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 NIFD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246.6%였던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에 286.6%로 급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칫 지방정부의 디폴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 부채를 중앙정부가 모두 떠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골드만삭스는 이 LGFV 부채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약 23조 달러, 무려 360조 원에 이른다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 16조 9천억 달러의 약 1.3배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젠 중앙정부에게 그 리스크가 그대로 전가되면서 국가 신용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덮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곧바로 중국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파가 될 겁니다. 아무리 중국 당국이 경제 위기론이 퍼지지 못하도록 쉬쉬하면서 틀어막는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